왕자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품격, 책임감, 따뜻한 미소, 아니면 영화 속 주인공처럼 젠틀하고 매력적인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인공은 그런 이상적인 이미지를 철저히 깨트린 사람인데요. 그는 왕실이라는 이름 아래 태어났고 여왕의 친아들이라는 명예를 가졌으며 영국 해군 장교로 포틀랜드 전쟁에도 참전한 이력이 있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앞에 파티 프린스, 왕실의 수치, 그리고 성범죄자와 어울린 왕자 등 점점 불쾌한 수식어가 붙기 시작했죠. 오늘은 충격적인 성범죄 사건으로 왕실 전체를 뒤흔든 주인공인 요크 공자 앤드류 왕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물탱이! 왕자의 이면. 1960년 2월 19일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필립 공의 둘째 아들로 그 당시 영국 왕위 계승 서열 2위를 지닌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의 이름은 앤드류 엘버트 크리스천 에드워드. 어린 시절 그는 형인 찰스보다 더 밝고 외향적인 아이로 자라게 되어 영국 국민들은 그를 왕실의 장난꾸러기라 부르며 그의 천진난만한 모습을 사랑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부모의 기대에 부응이라도 하듯이 영국 해군 장교로 입대해 실제로 포틀랜드 전쟁에 참전하여 영국 왕실의 권위를 뒤높이는 데 일조하게 되죠.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는데요. 1990년대 초반 앤드류 왕자의 이름은 왕실의 자랑이 아닌 왕실 내 문제아로 이름을 날리게 됩니다. 그는 왕실 인사로서 공적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고 사치스러운 파티장에 자주 등장하며 파티 프린스라는 별명답게 군복보다는 파티복을 더 자주 입는 왕자로 낙인찍히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억만장자인 제프리 앱스타인을 소개받게 되는데 그와 인연을 맺은 앤드류 왕자의 삶은 돌아올 수 없는 나락의 문턱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앱스타인과의 연결고리. 1999년 뉴욕 맨하튼에서 열렸던 한 파티에서 앤드류 왕자와 제프리 앱스타인은 처음 만나게 됩니다. 제프리 앱스타인은 금융계의 큰손으로 돈과 권력을 이용해 젊은 여성들의 성적 착취를 일삼는 악마 같은 존재였죠. 앤드류 왕자를 그에게 처음 소개한 사람은 앱스타인의 오랜 연인이었던 딜레인 맥스웰로, 그녀는 앤드류 왕자의 오랜 지인이었고 영국 상류사회의 중심적인 인물이었는데요. 그녀를 통해 빠르게 가까워진 이들은 앱스타인의 입장에서 앤드류 왕자는 여왕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기에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기 좋은 사람 중 한 명이었죠. 그리고 앤드류 왕자에게도 앱스타인은 억눌린 왕실에서의 해방구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어머니인 엘리자베스 여왕을 소개해줄 정도로 그들은 단순한 지인 이상의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던 2008년 앱스타인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게 되는데요. 성범죄를 저지른 앱스타인에 대해서 언론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범죄를 비난했고 그와의 관계를 숨기기 급급했죠. 그런데 앤드류 왕자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2010년 앱스타인이 출소한 후 이 둘이 함께 뉴욕에서 산책하는 사진이 파파라치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영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비난 여론이 커지자 앤드류 왕자는 인터뷰를 통해 이에 대해 해명하게 되죠. 앱스타인과의 우정을 정리하고 관계를 끊기 위해 간 것이었다. 나는 그와 다시 만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명했지만 그의 말을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등장. 하지만 진실은 항상 밝혀지는 법. 2019년 방송에 출연한 한 여성이 전 세계 사람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버지니아 로버츠 주플레로, 카메라 앞에 선 그녀는 눈물 어린 목소리로 말을 시작합니다. 17살이었던 2001년 제프리 앱스타인이 저를 런던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앤드류 왕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건 저의 의지가 아니었고 저는 당시 미성년자였습니다 라고 말하며 결정적인 증거 사진 한 장을 꺼내게 되죠. 이 사진 속에는 17살의 버지니아와 앤드류 왕자가 서로의 허리를 감싸 안은 모습으로 두 사람이 보통 사이가 아님을 보여주었는데요. 이에 대해 앤드류 왕자는 저는 버지니아를 본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땀을 흘릴 수 없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딸과 함께 외식을 하고 있었고 그건 명확히 기억이 납니다 라며 말도 안 되는 해명을 늘어놓게 되죠. 하지만 앤드류 왕자의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해명과 특히 인터뷰 내내 그의 거만한 태도와 무성의한 어투는 대중의 분노를 더욱 끌어오르게 했죠. 심지어 버지니아가 제시한 사진에 대해서도
그 사진은 조작된 것일 수 있다. 나는 그렇게 손을 올린 기억도 없다. 라며 자신의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는데요. 하지만 사진 전문가들에 의해 조작된 사진이 아님이 판명되면서 앤드류 왕자의 해명은 진실을 흐리는데 급급한 변명으로 보였고, 대중과 언론, 심지어 왕실 내부 인사들까지 그의 말을 믿지 않기 시작했죠. 게다가 인터뷰에서 앱스타인에 대해 묻자 그는 나에게 매우 유용한 사람이었고 많은 중요한 사람들을 소개시켜 줬습니다. 그의 행동이 그렇게 나쁜 줄은 몰랐습니다. 라고 답하게 됩니다. 앤드류 왕자의 인터뷰는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전혀 없었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도 성찰도 없었습니다. 그는 철저히 자신의 체면과 지위만을 보호하려는 태도를 보였고, 그 모습은 국민들에게 왕족이라는 존재에 대한 회의감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했죠. 이후 버지니아 주플레는 나는 왕자와 싸우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나를 착취했던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고 싶다. 그리고 더 이상 누구도 그 지위를 이용해 무고한 생명을 짓밟지 않길 바란다. 라며 앤드류 왕자를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고소하게 되는데요. 이에 부담을 느낀 영국 왕실은 요크 공작 앤드류는 여왕의 허락 아래 공식 직무를 중단합니다. 라며 그의 흔적을 지워나가기 시작합니다. 몰락과 침묵. 인터뷰의 후폭풍이 채 가시기도 전 2019년 8월 제프리 앱스타인이 감옥의 독방에서 죽은 채 발견됩니다. 그의 죽음은 자살로 발표되었지만 많은 이들이 자살이 아닌 타살로 의심했죠. 그의 죽음에는 정재계 거물 인사들이 유력하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살이 아닌 살해된 것이란 음모론은 미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그리고 버지니아 주플레가 제기한 소송이 정식 재판에 회부될 경우를 생각한 영국 왕실은 왕자의 추악한 면이 법정에서 생생히 드러날 경우 왕실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큰 문제이기에 왕실은 그녀에게 약 1200만 파운드라는 막대한 합의금을 제시하며 이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했죠. 이에 대해 왕실 공식 성명에서는 왕자가 피해자의 고통을 인정하고 인신매매 반대 활동을 지지한다 고 발표하게 되지만 앤드류 왕자가 혐의를 인정한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후 앤드류 왕자는 사실상 왕실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는데 2022년 9월 자신의 어머니인 엘리자베스 2세 왕이 서거할 때도 장례식에서 유일하게 군복을 입지 못할 정도로 그의 존재는 더욱 철저히 가려졌습니다. 여왕의 아들이자 국민의 왕자로 불렸던 그는 이제 국민도 왕실도 외면한 인물이 되어버린 것이죠. 스물탱이! 왕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용서될 수는 없고 왕실의 이름 아래 태어났다고 해도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습니다. 앤드류 왕자는 이제 공식적인 호칭도 직책도 없이 왕실의 그림자 속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지만 그를 둘러싼 의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회가 진정한 정의를 말할 수 있으려면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이들조차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